자, 여러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촌 지역에 10평짜리 쉼터가 시행됩니다. 농촌 재료용 쉼터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요, 온통 농촌 재료용 쉼터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넘쳐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이걸 좀 찬찬히 좀 쳐다보면 죄다 농막 쉼터, 주로 집 제작에 관련된 정보들만 상당히 지금 일방적으로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농지 그리고 토지에 대한 정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뭐 주객이 좀 어떤 전도된 느낌이긴 한데요. 자, 여러분, 땅값이 어디 한두 푼입니까?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땅에 대한 정보는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나는 쉼터에 아주 관심이 많다. 하지만 정착 땅은 없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좀 기초적인 가이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땅, 어떤 토지, 어떤 농지를 사야 할까요? 자, 땅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역시 땅은 그 입지가 가장 우선 조건 아닐까? 물론 뭐 정답이긴 합니다만 이 역시 어떤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즉 나는 계곡이 좋다. 아니다. 나는 바다가 좋다. 나는 뭐 호수가 좋다. 이거는요. 어떤 각자의 어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라는 거는 솔직히 마음 가는 대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곳, 본인이 원하는 곳, 아마 그런 곳에 입지를 찾는 게 가장 가까운 좀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뷰는요, 뭐 산뷰라든 강뷰, 바다뷰, 뭐 골프장뷰, 뭐 심지어는 뭐 논밭뷰, 옥장뷰, 그거는 뭐 결국은 본인이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거리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주거지 그리고 도시와의 거리. 물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다들 뭐 이왕이면은 주거지와 좀 가까워야 된다. 차로 뭐 1시간 내야 된다. 근데 사실요, 이 부분도 좀 따지고 보면 좀 애매모호한 그런 얘기, 좀 공허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누가 뭐 도시와 가까우면은 뭐 싫어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사실 그걸 누가 모르는 게 아니죠. 도시랑 가까우면 그만큼 땅값이 일단 좀 비싸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그런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차로 뭐 1시간 내라든가 이거 다 솔직히 좀 옛날 얘기 같습니다. 과거에는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했는데요. 이제는 과거처럼 뭐 집이 어떤 뭐 주거형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자주 가서 어떤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대형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집도 좀 소형화되고요. 그리고 땅도 일단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게다가요, 어떤 주택 설비가 IT 기술 때문에 좀 첨단화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특히나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는 뭐 재택근무도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한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걸 하고 싶다면 뭐 설령 제주도인들 이제는 꺼리낌 없는 그런 세상이 물론 됐습니다. 물론 뭐 제주도는 조금 멀긴 한 건 맞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말씀을 잠깐 예를 좀 드린 거고요. 아무튼 과거처럼 거리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바다가 좋다면은 뭐 어떤 구입 예산을 정작 바닷가 땅값이 많이 비싸다면 바다로 가는 어떤 뭐 최단거리, 어떤 길목 정도의 땅에 일종의 베이스 캠프를 친다고 그런 마인드로 토지 매매를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입지, 나는 꼭 이런 곳에서 힐링하고 싶다라는 게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현실적인 얘기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상투적이고 뭐 어떤 그 원론적인 문제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제가 빼겠습니다. 저는 가장 첫 번째 향후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땅을 권해드립니다. 이 대목은요, 내가 좋으면 남도 좋고, 즉 어떤 땅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뭐
다른 뭐 상가 건물 어떤 그런 건물들에 대한 뭐 인허가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단독주택, 전원주택은 결국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독주택 허가가 나올 수 있는 땅.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허가가 못 나오는 맹지는 뭐 맹지도 사서 나중에는 조금 투자 가치가 있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아니죠. 무조건 걸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령 도로가 있더라도요. 이게 사도인지 마을도로인지 아니면 국유지인데 기부채납된 건지 아주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건 바이 건으로 이거는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매수 전에 어떤 진입도로의 소유권이 과연 누구한테 있는지 이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급적 100평 그리고 최대 150평 내외의 소형 토지가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농지는 조금 소형 토지가 조금 드문 편이기는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큰 토지에서 분할 매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역시 도로가 연접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반드시 전제돼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역시나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도로는요. 이왕이면 최소 3m 이상 되는 비포장이 아닌 포장도로가 좋습니다. 물론 도로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기는 합니다만 너무 넓을 경우 또 차량 통행이 많은 뭐 6m, 8m 그런 지방도 국도 옆은 역시 어떤 공해나 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주거지로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역시 뭐든지 적당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왕이면 내가 농지를 사거나 그리고 재령 쉼터용 토지를 살 때는요. 이왕이면은 볼거리, 놀거리가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유명 관광지 주변도 꽤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과거에는요. 어떤 이런 뭐 쉼터, 농막, 그리고 미니별장 같은 경우는 뭐 주말 영농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말 농장 그리고 농촌 체험 용도가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이 역시도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에는요. 어떤 관광 그리고 골프텔 그리고 스키하우스 같은 야외 활동의 근거지 베이스 캠프로도 많이 또 사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용자들의 연령층이 예전같이 50대 60대가 아니고요. 30대 40대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역시 사용 목적 또한 과거와는 확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아마 이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반드시 걸러야 할 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뻔한 얘기긴 한데요. 사실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가령 뭐 하천가라든가 내지는 범람하는 계곡가와 너무 가까워가지고 자연재해, 무슨 뭐 급경사라든가 그 다음에 산사태 그런 어떤 재해 우려가 있는 땅, 그리고 인근에 어떤 공장이나 축사가 있는 땅은 뭐 당연히 비추겠죠. 그리고 농지 임야 중에서도 경사가 심한 땅이나 특히나 뭐 이렇게 나무가 울창한 그런 땅들은 솔직히 토목공사비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임야는 웬만하면은 개인이면 그냥 거르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집 한 채 짓자고요. 자칫 이거 토목공사 자칫 건들면 배보다 배꼽이 큰 방패를 보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좀 민감한 내용인데요. 이제 내년부터 농촌 체리용 쉼터로 좀 시골 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요. 벌써부터 여기저기 부동산 업소에서 어떻게 하면 큰 땅을 한번 좀 팔아볼까 하면서 좀 뭐 한 1000평이 넘는 그런 땅들을 어떤 투자 목적으로도 권유하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사실 이 대목은 이게 땅이라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꼭 맞다, 틀리다,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농지를 개발해 가지고 택지식으로 판다? 이거는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투자 금액 대비 돈이 안 됩니다. 투자 가치로는 0꽝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아주 쉽게 얘기하시는 그런 중개사 분들 그리고 그런 어떤 부동산 이렇게 업자분들 가끔 제가 봤는데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향후 시세 차익이 가능한 농지는요. 그런 어떤 세컨하우스나 그런 별장 전원주택 단지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어떤 도시 주변에 신도시 예상부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개발 계획이 잠재된 내포되어 있는 그런 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시골에다가 지금 땅 투자, 그거 지금 투자할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농촌 체령 쉼터, 그 중에서도 토지, 땅, 농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직접 발품을 파셔서 열심히 지금 돌아다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저보다 더 연차가 더 많이 된 전문가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초보자분들한테는 이 정도 사항이면은 특히나 몇 가지 타협 불가능한 기준을 반드시 세우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유무라든가 도로가 진입 여부, 연접 여부, 그리고 경사도, 그리고 가급적이면 100평대의 소형 토지. 뭐 이 정도만 어떤 준수해도요. 적어도 토지 매입에 있어가지고는 손해는 안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